안녕하세요. 신의21 배동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매년 11월 19일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11월 19일부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서 보건복지부와 와차가 공동 기획한 자리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보실 때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어른들이 예방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바라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꼭 봐야 하는 영화, 저희가 4편의 영화를 선정했는데요. 4편 모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묵직하게 담아내면서도 대중적으로도 흡입력과 이 재미가 고루 갖춘 작품들입니다. 네, 이 영화들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이라는 아동학대 4가지 유형을 각기 다른 결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4편의 영화들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범주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영화들인지 만나볼까요? 네.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신체적인 아동학대 실상, 7곡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조명한 어린 의뢰인. 1등만 할 수 있다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 선생님이 가하는 폭력을 그린 영화 4등.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영화죠. 광주 인하학교의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부모가 방임한 아이를 보듬는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의 이야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화 어느 가족. 네, 그럼 어린 의뢰인부터 만나볼까요? 이 영화는 2013년에 발생한 7곡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국민적인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죠. 네. 당시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이의 친언니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던 점이었는데요. 사건을 알고 봤더니 아이가 사망했던 원인은 계모의 지속적인 폭행, 즉 학대였고 아이의 친언니도 계모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제가 듣기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그것도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총 3만 45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80%가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였고 75.6%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특징적인 장면이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씨.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고 맞아요. 합니다. 기억나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말인데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을 향한 훈육적인 체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용인되는가 조금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대사인데요. 우리 문화 안에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에게 훈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될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함부로 해도 되는 상대로 생각하면서 시작되는 체벌 그리고 학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영화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장면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계모가 내 자식 가르치려고 몇 대 때리는 것도 못하느냐. 네. 사실 아동에 대한 훈육이 체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훈육이라는 것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어떠한 경미한 것이라도 모든 폭력은 멈춰져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민법에서도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징계권 규정이 915조에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다행히 최근에 법무부가 이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식되는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915조를 삭제하고 잘 됐네요. 자녀의 정말 체벌 다행이네요. 금지를 네. 명문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무회의 통과했고 이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체벌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까지 시민들이 좀 큰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네. 시민들의 공감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신체 학대 장면만큼이나 끔찍했던 것이 주변의 무관심이었거든요. 네. 자빈이가 선생님에게 학대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바쁘다고 외면하고 또 분명히 남매의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웃에서는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라면서 넘겨버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었는데요. 주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단순히 가정사라든가 뭐 훈육의 문제를 치부하지 않는 그런 인식의 맞아요. 개선이 필요함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법제도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 없고 보호자에게 덜 때려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나가고 그 조사에 따른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공적 책무가 강화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실천되어서 학대 피해 아동을 더 빠르게 보호하고 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저런 어른들의 핑계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영화입니다. 제 한 줄 평은요. 학대받는 아이의 구조 신호를 외면한 어른의 묵직한 참회록입니다. 이 영화는 1등을 만들기 위한 부모와 코치의 정서적인 학대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특히나 준호의 엄마에게 준호는 사실 대리만족의 대상이자 어쩌면 화풀이의 상대인데요.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만족으로 여기고 또 1등에 목을 매는 엄마의 캐릭터는 정도의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캐릭터입니다. 문제는 이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퍼붓는 엄마의 폭언이 사실은 준호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부지불식간에 너 때문에 죽겠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언어적인 폭력이 아이에게는 정서적인 학대라는 점이죠.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적 발화가 아이에게 어떻게 들리는가에 대해서 성인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점이 중요하죠.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준호 엄마는 분명히 아들의 몸에 난 멍을 보시죠. 보고 체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체벌, 교육, 훈육으로 뭉뚱그리는 행위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아들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보다 1등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는 한국 사회의 너무 과도한 교육열 또는 성과주의가 낳은 비뚤어진 초상이 아닐까.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도 마냥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화 속의 대사 중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난 준호 몸에 난 상처보다 4등이 더 무서워. 이런 대사도 엄마의 있거든요. 대사. 자기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거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어떻게 보면 1등만 할 수 있다면 맞아도 상관없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삶은 아동이고 어른이고 다르지 않은데 나중을 위해서 마땅히 제한되어야 될 권리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이 체벌은 그 관점을 명확하게 짚는 문제입니다. 영화 속에서 엄마가 그런 말도 하죠. 수영을 그만두겠다는 준호한테 네가 무슨 권리로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잘못된 양육관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 아이들은 온전한 주체로서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나만의 삶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나 외침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 한 가지 또 독특한 설정이
폭력을 자행하는 코치인 광수가 사실 자신도 폭력의 이 피해자였죠. 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이잖아요. 특히나 이 수영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광수가 도박에 빠져서 훈련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에 훈련에 다시 참가한 다음에 이 자신의 코치에게 굉장히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러면서 체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체벌이 싫어서 수영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당시 그 체벌을 견디고 금메달을 땄더라면 자신이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폭력은 일순간에 미화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준호에게 코치인 광수가 하기 싫지? 도망가고 싶고. 그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 내가 겪어보기 그렇더라. 대라.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폭력을 견딜 것을 암묵적으로 종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너가 열심히 안 해서 몽둥이를 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폭력의 이유를 준호에게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것이 어디에 맞아요. 있을까요? 네, 특히나 준호같이 수영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에게 매를 든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성적 향상을 이유로 자행되는 폭력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는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점을 맞는 말씀이세요. 알려주는 장면이죠. 네,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죠. 폭력의 사이클이 코치한테서 준호에게로 전이되는 장면. 네, 준호가 동생이 수영 모자를 꺼냈었다는 이유로 동생한테 폭력을 가하는데 그 모습이 코치한테 당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 실제로 많은 학대 부모들이 아동기에 학대 피해자였다라는 것도 연구와 다양한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아동에게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아동을 향한 폭력이 전이되는 과정을 포착한 수작입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아이의 상처보다 4등이 더 두려운 어른들에게 날리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2011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46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고 먹먹한 감동을 느꼈었는데 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하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2000년부터 5년간 자행됐던 청각장애인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의 힘이 모이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됐었고 아동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 도가니법도 개정이 됐었죠. 이 아동 학대, 성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사회적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아동 성학대의 실상이 담겨 네.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7세 맞아요. 아동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벌어진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는데요. 네. 이 피해 사실이 아이들의 수화를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네. 정말 관객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 사실을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끔찍한 공포 속에서 오랜 기간 시달려왔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고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아이들의 장애 그리고 열악한 가정 환경을 이용해서 고소가 맞아요. 취소되는 네. 장면이 있잖아요. 전 정말 이 장면에서 너무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민수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정말 특히 먹먹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동 성학대는 특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학대 가해자들이 부모인 경우도 많지만 아이고. 아이들과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이웃 혹은 친인척, 네. 선생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발간한 아동 폭력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거나 묵인할 경우 우리는 아이들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특히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취약한 상황,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지 어떤 장애가 있다라든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발각이 됐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먼저 유혹했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랑했다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형량을 낮추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강화되고 그리고 성학대범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무진이라는 시인데요. 가상의 도시입니다. 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무진으로 향하는 이 인호의 차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안개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안개가 사실 겉에서 볼 때는 뿌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이 안개에 둘러싸여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감춰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영화가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좀 지켜와야 한다라는 점을 이 영화가 서늘하게 조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도가니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재수사, 도가니법 제정 등 이미 우리 사회를 바꾼 영화입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아동학대를 외면해왔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 직전 해인 2018년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많이 잘 좋아해요. 아시고 또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동시대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네. 늘 인간성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해왔고요. 이 작품 이전에도 아무도 모른다. 혹은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은 작품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 혈연 바깥으로 확장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을 해왔는데요. 이번 영화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거의 뭐 집결판 정도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가족들이 혈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임되어 있던 아이를 이웃들이 데려와서 정말 가족처럼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족의 의미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 이 유리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집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던 유리는 방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유리의 부모는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런 논리로 아이를 방치하고요. 또 상처투성인 유리의 몸을 보면 단순히 방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까지 함께 가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쇼타 같은 경우도 원래 도박장 바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구해온 그런 소년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어느 가족 속 가족들이 쇼타와 유리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두 아이의 삶은 훨씬 더 불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노부요의 굉장히 가슴 아픈 대사가 있죠. 부모가 버린 아이를 주운 것뿐이다 라고 항변하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엄마가 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아마 이 대사가 우리가 깊이 곱씹어야 할 가족의 의미에 대한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모두 심각한 아동학대 중 하나인 방임에 해당합니다. 네, 하지만 변호사님 왠지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아무리 방임되어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데려오는 것은 불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방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는 첫째도 신고, 둘째도 신고입니다. 신고를 통해서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정, 위기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첫 번째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달라고 주변의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사회의 정상성 바깥에 있는 것으로 치부되는 이들 가족이 실은 정상 가족, 진짜 가족보다 훨씬 더 끈끈한 사랑과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해요. 명장면 굉장히 많잖아요. 유리에 이가 빠져서 같이 지붕 위로 던지는 장면이라든가 가족이 같이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들, 바다도 가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회 밑바닥에서 이들의 생활 환경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이들의 표정에서 결핍이 잘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허기를 잘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을 과연 가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할머니부터 막내 유리까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들이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가족의 네. 모습을 맞아요. 하고 있어서 정말 가족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족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대받던 유리가 슬퍼하자 노부효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랑하면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를 꼭 안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뭉클했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장면에서 노부효가 진짜 엄마보다 더 진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후반부에서 이들 가족이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장면을 조금 더 아프게 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가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지잖아요. 네. 물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아동의 친부모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를 해결하는 방안 중 다양한 가족적 환경을 인정하는 것, 편견 없이 그런 가정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들의 생활 여건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상태에서 서로의 허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이들의 표정에서 결핍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감히 가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요. 곱씹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가족의 요건과 역할이란 무엇일까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와차가 공동 기획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꼭 봐야 하는 영화 함께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학대뿐만이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무시하는 행위 등의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어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는데요. 이 말처럼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함께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꼭 봐야 하는 영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